제가 거의 인생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원동력을 얻고 집중을 할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차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조영입니다. 제가 취업 안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취업했다는 영상 올린 이후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오늘 할 얘기는 이 선택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잘 맞는 것을 어떻게 찾는 편이신가요? 좀 막연한 질문인 것 같아서 구체화해보자면 기록을 잘 남기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나한테 잘 맞는 피부 관리법, 헤어스타일 이런 건 잘 아시나요? 운동이나 독서법 이런 건 어떠세요? 너무 물음표 살인마였나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는 중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지 최근에 감을 좀 잡아서 좀 공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거의 인생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운동이든 책이든 뭐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맞는 걸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초에 운동이나 일기 다짐해놓고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보시고 어떻게 다시 하면 좋을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왜 찾아야 하는지, 제가 인생 실험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이런 저만의 방식을 찾으려고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찾아두면 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면 그게 약간 가스처럼 정신에 퍼져가지고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다 보면 속도도 느려지고 확신은 없어지니 재미도 좀 떨어지고 그러기 십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랬던 제가 최근에는 조금 원동력을 얻고 집중을 할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언제 또 그런 의심의 시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저만의 방법을 찾았으니 또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인사이트를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러게 왜 이건 생각 못했지? 하는 이야기들 제 예시를 통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딴 생각으로 자꾸 빠지는 건 효율성을 빙자한 불확실성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당연히 효율적인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것에 베팅하기 싫은 거죠. 한 번에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확실하지 않은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어서 저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자꾸 애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저 이유가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이유였어요. 저는 객관식 보기처럼 답이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세상이 그러겠어요.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모한 각오였더라고요. 제 지난 과거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원래 운동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크로스핏을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근육량은 적은데 악으로 깡으로 막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운동은 이랬었고 마찬가지로 기록, 일기 이런 걸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 기억들을 아카이빙 해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블로그에도 적어보고 노션에도 적어보고 손글씨로도 적어보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에 적혀있고 아카이빙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더라고요. 그 외에 피부 관리나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딱 답을 찾고 싶어하는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남들이 이렇게 하래 하면 그거 한번 따라해보고 그러다 한 중간쯤 돼서 안 맞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는 분명히 저한테 맞는 관리 방법도 있었거든요. 습관이 돼서 오래 한 것 중에는 저랑 꽤 잘 맞는 관리 방법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한테 맞는 걸 하나씩 조립하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만 자각하고 있어도 그래도 내가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 속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포기할 확률이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치만 제가 당연한 걸 못했던 예시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부 관리로 치면 나는 홈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부과는 이런 식으로 다녀야 되고 식습관은 어떻게 할 거고 몇 살부터 이런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로드맵이 쫙 정답으로 펼쳐질 리가 없겠죠? 물론 기술이 좋아져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저희 생활 패턴에 맞게 또 누구는 좋다, 이건 무조건 좋다라고 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하려면 삼시세끼 건강하게 먹고 적게 먹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의 본인의 태도,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답이 딱 나올 리가 없는데 한두 개 시도해보고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포기하기 십상이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 카테고리를 포기해버리거나 한참 있다가 그냥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하면 저는 그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나한테 안 맞는 데이터베이스였어로 분류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실험을 해보는 순간 우린 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진 상태로 이 실험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좋다는 거, 내가 궁금한 거 하나씩 해보다 보면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생기고 왜 이건 실패했고 이건 좀 마음에 들었는지 근데 왜 끝까지 못했는지 이런 퍼즐 조각들을 맞추면 나만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시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제 변화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한번 꼭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간 제가 다이어리를 그래도 거의 매년 종이 다이어리를 샀었거든요. 물론 끝까지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나 아날로그 다이어리 결국 못 쓰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고 이랬어요. 근데 나 왜 앞쪽 다이어리는 그래도 계속 쓰지? 왜 매년 계속 사지? 를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의지는 매년 생기는구나 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 다이어리가 나랑 맞나? 사실 다이어리 규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의심하고 따지면서 이거는 위클리가 좀 안 맞고 이건 먼슬리가 너무 작아, 너무 커 이러면서 재고 따지다가 나랑 안 맞네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규격을 써보자 하고 노션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날로그보단 디지털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노션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뭔가 저랑 안 맞아서 쓰다 말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날로그보다는 잘 썼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저는 노션을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제가 노션을 그리 잘하지 않아요. 이거 기술의 발전을 좀 활용해서 GPT랑 같이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4시간 동안 GPT랑 노션만 쓰면서 겨우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써봤는데 노션 공부는 됐는데 이 템플릿이 너무너무 허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템플릿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전에 템플릿을 찾을 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접 만들어 보니까 나한텐 이런 기능은 꼭 필요하지, 이런 요소는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은 템플릿 2개를 다운받아서 직접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써보면서 저한테 맞는 걸 커스터마이징 하다 보니까 딱 하나로 합쳐지면서 제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구구절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를 눈치채셨나요? 제 프로세스를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왜 못했는지, 어떤 게 좋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읍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설정해봅니다. 이것부터 해보자. 확률이 높으면 좋은데 저는 그냥 마음 내키는 거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단계에서 실행이 어렵다면 도움을 받는 거죠. 거기서 또 나랑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애초에 모두에게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는 길, 연구 결과 이게 무조건 좋다는 길,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치만 예를 들어 몸에 좋은 게 제 스트레스엔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스트레스 받고 행복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가만 인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부디 즐겁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결국 그게 효율이고 저는 그게 결국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내가 이걸 하는 게 시간 낭비는 아닐까 이러는 것보다 난 지금 정답을 찾아가는 중이야, 이건 시행착오고 이건 데이터베이스야 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이든 책이든 공부든 그 어떤 것이든 뭔가 이게 맞나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무작정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조합해서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만 보고 끄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예시들에서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제가 성공한 혹은 도전 중인 실험들에 대해서도 인사이트 싹싹싹싹 긁어서 쪼잘거리로 돌아올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쪼잘쪼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